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파트 11 가축재해보험 들어갑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여러 가지 보장 방식 그리고 시설에 이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 내용 중에는 이제 마지막 파트인 거죠. 물론 보험의 이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건 1차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고 암기 위주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고비만 넘기시면 이제 됩니다. 자, 가축재해보험 들어갈게요. 가축재해보험 역시 1과목, 2과목, 농금원 이론서 1권, 2권에 실려 있는데 1과목의 내용을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뭐 가입금액, 보험료, 뭐 간단한 보험금 이렇게 좀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가축재해보험은 거의 다 암기 관련 내용입니다. 가입금액에 관한 내용이 일단 다 안 실려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업무방법서가 우리 수험서였던 시절에는 가입금액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농금원 이론서로 바뀌면서 다 빠졌고요. 보험료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말보험료 정도 계산하는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시고, 그리고 2과목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각 부문별로, 그러니까 소, 돼지, 말, 가금 이런 부문별로 어떻게 보험가액을 계산하고 보험금을 구해야 하는지, 더하기 계약자 등의 각종 의무, 그리고 보험 사기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 즉 암기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 과목에 상당히 있습니다. 뭐 농작물 재해보험과 비교하면 조사 방법이 있고 보험금 산정이 있고 그거보단 내용이 좀 적어요, 여러분. 자, 1과목부터 차근차근 들어갈게요. 자, 1과목에서는 제가 이거는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하는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도 교재나 그다음에 농금원 이론서를 계속 이제 반복 숙독하셔야 됩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과는 다르게 NH손해보험 독점 운영이 아니죠. 한 6개 정도의 보험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보험이에요. 세금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네. 자,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봤더니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된대요. 네. 근데 아무나가 아니라 법에 따라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전제 조건이죠. 네.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네. 자,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네. 뭐 대상은 여기 위에 똑같은 내용이고요. 지원 요건 볼까요? 일단 2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축산법에 따라서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죠. 네. 자, 축산법이 하나 등장했어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근데 뭐 허가나 등록 제외 대상인 축종도 분명히 있겠죠. 아니면 사육 규모가 그렇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등록 제외 대상은 어떻게 하지? 허가 등록 제외 대상은 그냥 해당 축종으로 농업 경영 정보만 등록하면 오케이다. 네, 오케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축산법에 따라 허가 등록받고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2개가 충족돼야 되는데 등록 제외라면 하나만 충족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법이 축산법이 하나 나오고 농어업 경영체법이 나옵니다. 괄호 넣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농어업 경영체법 어자 들어가고요. 여기는 그냥 농업 경영체고요. 자, 개인 또는 법인 이렇게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농축협도 정부 지원 가능해요.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네. 자, 이 친구들은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는 관련 없어요. 관련 없고 그냥 축산업 허가 등록, 그러니까 이건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허가 등록은. 근데 법이 달라지죠. 농업식품기본법의 시행령. 네. 마찬가지로 등록 제외 대상도 지원합니다. 네.
자, 두 가지 요건. 그러면 계속 뭐 허가 등록 어쩌고 나오죠. 네. 허가 등록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 우리 지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목적물 자체를 먼저 다뤄야 하겠지만 제가 농구먼 이론서 그 순서대로 기술을 하다 보니 이게 먼저 나오네요. 일단 허가 대상, 허가 4개의 축종이 있습니다. 소, 돼지, 닭, 오리.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축종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보험 가입구에서 보험금 구하는 게 이 과목의 주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허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 있고, 그다음에 등록 제외, 등록 제외도 여기 지원 가능하다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갖다 붙여 놨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무슨 기러기 사유거, 그다음에 노새 당나귀 개, 이거는 우리 가축재해보험과 관련 없이 하려면 허가 등록 요 기준을 그대로 그냥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농구먼에 질문도 올렸던데 전혀 상관없는 축종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제가 밑에 포인트에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일단 소, 돼지. 사육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 이하면 등록. 구분하셔야죠. 네. 자, 닭, 오리 볼게요. 가금 중에서 가금이 이렇게 있거든요. 닭, 오리. 그다음에 꿩매, 거칠타, 관상조, 꿩하고 그다음에 메추리, 거위, 칠면조, 타조. 뭐 이거 보험의 목적은 나중에 암기하실 테니 일단은 요거 허가 등록 기준만. 가금 중에 닭, 오리가 제일 중요해요. 네. 닭과 오리도 소, 돼지하고 똑같습니다. 50을 초과하면 허가, 사육 면적이 50 이하하면 등록.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금 중에 관상조도 보험 가능한데 얘는 등록 제외, 허가고 등록이고 상관없고요. 그러면 가금 중에 닭, 오리, 관상조를 뺀 꿩매, 거칠타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등록입니다. 기본적으로 등록인데 10이 안 된다. 10제곱미터면 이거 몇 평이죠? 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등록 제외다. 닭, 오리도 마찬가지. 닭, 오리도 10제곱미터가 안 되면 등록 제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금은 닭, 오리 50 초과면 허가, 닭, 오리만. 그리고 관상조는 아무것도 해당 안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금과 닭, 오리 50 이하면 기본적으로 등록. 근데 10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닭, 오리든 나머지 가금이든 전부 다 네, 등록 제외.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이 좀 이상한 거 느껴지시죠?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초과 이하, 그렇죠? 초과 이하. 여기서 갑자기 미만이 나옵니다. 미만. 네, 여기서 갑자기 이상이 나옵니다. 위에 거 그대로 실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합니다. 네. 딱 걸리는 숫자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오면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 기타 가축이 사슴양, 그다음에 오소리, 토끼, 꿀벌이 있습니다. 네. 사슴양은 무조건 등록이고요. 나머지는 다 등록 제외인데 제가 왜 여기다가 오소리, 관상조에 괄호를 쳐놨냐면 지금 24년도 농구먼 이론서 기준입니다. 요거는 여기에 없어요. 엉뚱한 기러기 사유가 노새, 당나귀, 개가 들어가 있고 관상조, 오소리가 없어요. 여기. 있어야 맞죠? 네. 일단 등록 제외 대상. 이거 여러분 구분해 놓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충족해야지 뭐 허가를 받든 등록을 받든 가입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정부 지원의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어떻게 지원받았죠? 농작물 재해보험, 여러분? 지금 가축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농작물 정부 지원. 일단 보험료의 구성부터 떠오르셔야죠. 영업보험료는 순,
더하기 부가. 그쵸? 자, 부가의 100%는 정부가 지원한다. 계약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죠. 계약자는 원래 순을 내는 거지만 과수사종하고 별을 제외하면은 순의 50%를 정부가 지원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자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농작물 재해보험이에요. 부가는 전혀 관계없고 순 중에서 정부랑 지자체랑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순 중에서 지원보험료 차감이었죠. 그렇죠? 이걸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순 1 마이너스 지원율, 총 지원율. 이건 지자체고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이렇게 구했고 사실 이거는 문제 잘 안 나온다. 이걸 하는 이유는 얘를 통해서 환급이나 차익보험료로 가기 위해서 나 낸 것 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원보험료를 구하라 그러면 제가 부가의 100% 꼭 달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순 중에 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 이게 지원보험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처음 들으시는 듯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아주 옛날에 적종 초반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자, 가축은 보험료 구성은 같아요. 네, 보험료 구성은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같아요. 자, 근데 이 영업보험료를 다른 말로 납입보험료 또는 총보험료 가축은 살짝 용어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서는 지자체 지원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정부 지원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부는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해요. 다르죠? 농작물은 부가의 100 지원하고 순의 50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요. 물론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 없으니까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사이좋게 납입, 총, 즉 영업보험료를 정부랑 계약자랑 반반. 우리 시험용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부가보험료. 계약자도 관련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오케이. 사이좋게 반반. 다만 한도가 개인이나 법인이나 5천만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 5천만 원. 어떤 분들이 이거 제가 축사 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보험 가입 금액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료예요. 네, 가입 금액 막 수십억. 보험료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일단 계약자도. 근데 우리 농작물에서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가축 쪽에서는요. 농가 납입 보험료 이렇게 합니다. 네. 같은 의미다. 살짝 낯설어 하실까 봐. 네. 자, 정부 지원 범위 이건 당연히 이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밖에. 자, 첫 번째 기본적인 거 봤어요. 기본적인 거. 밑에 얘도 이론서에 실려 있는 얘도 보시고. 자, 말보험료. 사실 1과목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 가장 유력한 거죠. 가장 유력한 거. 말보험료. 우리 밑에 잠시 한번 볼게요. 밑에. 여기 있네요. 포인트. 여러분 말보험료 계산하는 거 시험용으로.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를 내용을 듣고 밑에를 보시면 첫 번째 말보험료 계산이에요. 일단 보험료, 영업보험료, 총 보험료는 가입금액의
당연히 보험료율이겠죠. 그쵸? 뭐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뒤에 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라든지 뭐 여기도 붙는 건 있긴 해요. 하지만 공식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적용하시면 되죠. 근데 쉽지 않겠죠? 아예 언급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총 보험료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자, 지원보험료를 구해라. 지원보험료. 정부 지원보험료를 구하세요. 그러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 외국산 경주마인가?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외국산 경주마. 이 친구들은 패스. 제끼세요.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네, 패스. 두 번째. 자, 가입 금액을 분리시키세요. 지금 예를 들어 외국산 경주마가 아니라 뭐 가입 금액이 얼마랄까? 6천만 원. 말 굉장히 귀하신 몸들이죠. 가입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네. 그럼 가입 금액을 분리시키세요. 4천만 원 더하기 4천만 원의 더하기가 아니겠네요. 네, 4천만 원의 초과 금액. 그럼 얼마 되죠? 2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이렇게 구성이 그래서 6천만 원이 되는구나. 4천 초과 금액. 네.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A. 자, B. 각 분리한 가입 금액에 따라서 지원보험료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일단 4천만 원 보험료 얼마예요? 보험료율 곱하면 되겠죠. 보험료율 10%,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정부가 얼마 지원한다고요? 50%. 4천만 원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금 정부가 얼마 지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네. 더하기. 자, 2천만 원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 얘는 2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다 지원하지 않고요. 2천만 원을 70%까지 가입 금액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2714 1,40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겠죠? 곱하기 그럼 1,400만 원에 대한 보험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50% 이게 지원보험료예요. 지원보험료. 이거 이해되시죠? 2천만 원 전체를 설정하지 않고 가입 금액을 70%까지. 그렇죠? 70%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4천만 원 보험료 50% 정부 지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0.35네요. 3호. 그렇죠? 2천만 원 해당하는 보험료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5%를 정부가 지원하는구나.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하죠.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정부 지원 보험료죠?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대요. 순서. 자,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지원 보험료가 아니라 농가 납입 보험료를 구하라. 계약자 부담 보험료 대신에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농가 납입 보험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훨씬 간단한 거예요. 자, 4천만 원 보험료 정부가 50% 그러면 계약자 농가가 나머지 50% 그쵸? 1 마이너스 0.5 네. 더하기 2천만 원 곱하기 해당하는 보험료 정부가 35% 그럼 농가가 나머지 0.35로 해놓으시면 훨씬 계산이 위나 이거나 편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교재에는 아마 지자체 지원 보험료가 있는 걸 실어놨는지 아니면 그게 필요 없어서 제가 뺐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만약에 정말 어렵게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지자체 지원 보험료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정부는 4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나누어서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2천만 원은 전체 아니면 70%만? 그럼 지자체도 정부랑 똑같은지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몇 퍼센트로 제시가 되는지 네. 그런 문제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농가납입보험료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건 일단 1번이고요. 또 2번도 있죠. 가장 간단한 거. 총보험료 여기 구했잖아요. 총보험료 빼기 지원보험료. 근데 그러려면 어차피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 단계를 줄일 수가 있죠.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위해서 한번 볼게요. 마리당 4천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 4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 금액을 산정해서 50%를 지원. 외국산 경주마 패스. 이해되시죠? 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말보험료 7천만 원이래요. 자, 외국산 경주마 아니네요. 패스. 순서대로 하세요, 여러분. 또 놓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 지원보험료를 구하라 할 수도 있고 농가납입을 구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원보험료 그러면 일단 가입금액 분리 4천, 3천.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율이 5%면 4천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50%. 초과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50%. 자, 얘를 그냥 간단하게 35% 지원, 3천만 원 35% 지원 해당하는 보험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농가납입 보험료 네. 한 줄로 아예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여기 50% 그럼 나머지 50% 35% 나머지 35% 아니면 총 보험료 계산해서 지원 보험료를 차감하면 되고 그쵸? 문제 나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6회인가 7회인가의 지원보험료만 계산하는 거 그게 이제 15점짜리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농작물 가축 막 섞어서 지원보험료만 구하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예 문제에는 조건에 아주 쉽게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의 그 지원이 부가보험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예 문제에 명시해서 이렇게 출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험료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받고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나눠서 보세요. 세 번째. 자, 닭, 돼지, 오리. 우리는 결과적으로 여러분 소, 돼지, 가금 중에 닭, 오리 제일 중요해요. 네. 자, 이 친구들은 닭은 뭐 육개, 토종닭 3개가 있죠. 그 외에도 종개, 뭐 산란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저 3개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가입도수가 허가 등록증의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아까 위에서 이제 허가 등록 받죠. 이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 지원 안 하겠대요. 제외. 여러분, 우리 정책보험이죠. 그러면 저는 가입은 하고 정부 지원을 안 받을게요. 이런 분 계실까요? 정부 지원이라는 게 당연히 보험료도 있지만 사고 나면 손해평가사분들이나 아니면 수의사분들이 오셔갖고 조사하고 이 비용이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가입은 하고 지원 안 받을게요.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네. 가입하면 지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밑에 보시면 만약에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계약자가 예를 들어 사망했어요. 그래서 축산업이 승계되거나 아니면 목적물이 매도되거나 어쨌든 계약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변경된 계약자 정부 지원 요건 충족하는지 철저히 확인해라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건을 미충족한대요. 이런 지원 요건을 미충족. 그러면 여기 계약 해지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가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반환해라. 이런 조건까지는 받아들이겠다. 근데 만약에 신규 가입이에요.
아니, 요건 안 되면 안 받아주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면적을 초과하면 네. 이거 응용 문제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낼까요? 몇 제곱미터에서 몇 도 사육 중이다. 그럼 계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입이 가능하냐? 가입 적용 기준에 맞냐? 네. 또는 지금 몇 제곱미터에서 몇 도 사육 중이다. 맞냐? 가입 적용 기준을 충족하냐 안 하냐 이거를 보고 충족하려면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사육 도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1과목에서 요거 나오면은 쉬운데 여러분 은근히 까다로울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닭 6개 토종닭이 하나로 붙고요. 그 다음에 3개가 있습니다. 자, 닭은 단위가 두 퍼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당 몇 두. 돼지하고 오리 반대죠. 한 마리에 얼마의 면적. 돼지 오리는 여기는 1제곱미터에 몇 마리. 워낙 면적이 작아서 그래요. 한 마리당 차지하는 면적 계산하시면 0.044444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네. 1제곱미터에 6개 토종닭은 22.5를 초과하면 지원 제외. 3개는 41.1을 초과하면 지원 제외.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 자, 돼지는요. 개별 가입과 일괄 가입이 있는데 일괄 가입은 아빠 돼지, 엄마 돼지, 아들 돼지, 그러니까 애기 돼지들, 그다음에 육선, 비육돈, 청소년 돼지 이런 거 안 따지고 전체 몇 두니 이거 한 마리당 얼마씩 끝. 자, 개별 가입은요. 아빠 돼지 몇 마리니? 그럼 아빠 돼지 한 마리당 얼마씩. 엄마 돼지 몇 마리니? 한 마리당 얼마씩. 하나하나 따져서 가입하는 거. 이런 형태예요. 네. 자, 일괄 가입을 할 때는 한 마리에 0.79가 허용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가입을 할 때는 웅돈, 이거 수컷 웅이죠. 웅. 어미 모자. 앞으로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가축 오시면 웅돈, 수컷 웅, 아빠 돼지. 근데 우리 농구먼 이론서에서는 얘를 종, 모, 돈으로 표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분류 코드가 제가 막 찾아보니까 웅돈과 종모돈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분 없이 쓰니까 여러분은 시험용으로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종모돈, 이거 수컷 웅, 수컷 모. 말도 종모마 그러면 엄마 아니에요. 수컷 모, 수컷 말. 네. 그다음에 모돈, 어미 모자죠. 얘를 다른 표현으로 물론 코드는 다르지만 이렇게도 표기하더라고요. 번식을 위한 친구들. 어미모, 암컷 빈. 이거 구분하세요. 말도 종, 빈, 마 하면은 암컷 말. 네. 번식을 위한. 네. 자, 어쨌든 아빠 돼지 한 마리의 면적 꽤 크죠. 네. 자, 자돈. 아기 돼지는 초기에 젖먹이 시절 포유 자돈이 있고요. 후기 자돈은 뭐냐면 이제 이유식 먹는 이유 자돈 이렇게 됩니다. 면적 요거 암기하시고. 자, 오리도 한 마리당 몇 제곱미터. 산란용과 유경으로 나누고요. 산란용은 뭐 333, 유경은 246. 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낸다면 먼저 돼지 볼까요? 일괄 가입했대요. 그러면 아까 한 마리당 0.79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1000제곱미터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대요. 그럼 기준 두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네. 뭐 1000 나누기 0.79 하면 몇 두가 나오겠죠. 아니면 여기 지금 몇 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다. 충족하는가? 안 한다면 얘를 몇 도로 줄여야 되나? 아니면 면적을 어떻게 늘려야 되나? 뭐 이런 거. 네. 자, 3개 볼까요? 3개. 1500도를 40제곱미터에서 46. 3개. 여러분 여기 산란계, 뭐 종계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것도 신경 쓰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고 아니면 뭐 괄호 넣기도 충분히 가능하죠.
1,500을 40에서 사육하고 있대요. 충족하는가?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가? 이건 같은 얘기겠죠, 이게. 네. 1,500을 40제곱미터에서 그럼 제곱미터당 37.5두 초과 안 하죠? 네. 그럼 오케이. 정부 지원 가능.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원 가능 여부를 물을 수도 있고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니까 요거 다양한 응용 문제들 또 고려해 보시고 네. 지금 보험료에 관한 걸 세 파트로 나뉘었습니다. 1과목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땐 좀 여러분이 그나마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그나마는 아니죠. 그나마 계산 등록이 등장하는 보험료 농작물하고 지원이 다르구나. 자, 말보험료는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말보험료, 지원보험료, 그다음에 농가부담보험료 그리고 닭, 돼지, 오리는 정부 지원을 축적하는가 안 하는가. 네. 자, 이제 보험 목적물이 나오네요. 이게 사실 농공원 이론서도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일단 부문이라고 합니다. 부문. 가축재보험이라고 하는 우산 안에 가축재보험 일반 조항 안에 여러 부문이 있어요. 부문 1, 2, 3 쭉 해서 7까지 있습니다. 소부문. 그리고 소 중에 번식을 위한 귀하신 몸, 종모, 우 부문이 별도로 있어요. 그다음에 돼지 부문, 말 부문,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금 부문, 기타 가축 부문, 축사 부문 이렇게 나뉩니다. 네. 부문이라 하는구나. 그러면 소 부문 안에 한우육을 줬어. 그렇죠? 가금 부문 안에 여러 축종, 기타 가축 부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축사는 축사할 때 봤고요. 자, 그럼 가입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축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가입해야 돼요. 전체. 자, 가축 같은 경우에 제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상태 안 좋은 친구들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전체. 포괄 가입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친구들은 개별 가입이 가능해요. 개별 가입이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번외 종모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와 놀랐습니다. 종모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매년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고 종모로 선발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번식을 위한 씨 숫소잖아요. 네. 그때 최고로 선발된 종모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을 굉장히 전문가들께서 복합적으로 하셨는데 수천억입니다. 어떤 분은 수조로 분류하시는 분도 있고, 와,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네. 자, 그러면 전체를 가입해야 되는 포괄 가입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친구들은 개별 가입 가능하다 두 개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소의 경우 1년 이내 이제 팔려갈 예정이에요. 출하 예정이에요. 1년 이내에 도축될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도면 포괄 가입으로 인정해 주겠다. 네. 첫 번째, 축종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70, 이력제 현황이 70% 이상 구분하고 그럼 80. 오케이? 잡으세요. 이거. 네, 엔드입니다. 1년 이내 출하해야 하고 예정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70 또는 80. 구분하지 않고 70. 네.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구분하여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잖아. 80. 자, 다 동그라미잖아요. 80. 네. 자, 보험 목적물을 좀 세부적으로 분류해 봤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모 우 개별 말 개별. 네. 나머진 포괄. 자, 소를 구분할 때 부문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소로 봤을 때 축종으로 송아지, 큰 소. 자, 송아지를 12개월까지 합니다. 15일령부터. 근데 실제 12개월, 11개월 여기를
현장에서 송아지로 보진 않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분류 기준이 돼 있다. 근데 이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이 과목에서 소의 가치, 보험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냥 재보험상에서 그냥 이렇게 한다. 네. 자, 그리고 한우, 유구, 젖소로 구분되고요. 종모도 마찬가지예요. 번식을 위한 건데 한우 종모, 유구 종모, 젖소 종모로 나뉩니다. 네. 자, 큰 소는 12개월부터 13세 미만까지. 이렇게 원령이나 뭐 일령이나 가입 이게 원령이 제한되어 있는 게 소하고 기타 가축에서 사슴양이 있습니다. 부문별 보험의 목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돼지. 어떤 게 가입 가능한가 봤더니 일단 자돈. 자돈이 이제 포유하고 이유로 나뉘죠. 아까 초기, 후기로 했던. 그리고 얘가 성장하면 이제 육성돈, 청소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 좀 비정하지만 네, 비육돈으로 갑니다. 육성돈 중에 좀 상태 괜찮은 친구들을 후보돈으로 선정을 한대요. 그럼 뭐의 후보냐? 이 친구들은 앞으로 종돈을 위한 후보가 되는 거예요. 번식을 위한. 네. 아까 말씀드렸듯 종빈, 그다음에 모돈, 종모돈, 웅돈 이거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말 볼까요? 종마, 종빈마, 종모마, 수컷, 암컷 구분하시겠죠, 이제? 자, 그리고 어디에 보면은 제주마하고 육성마가 따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얘는 경주마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경주마. 일반마 빼놓고. 네. 제주마, 제주경마를 위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금. 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우리 닭 있고요. 왜 중요하냐면 저 친구들은 우리가 가치를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등록도 할 필요 없는 등록 제외 대상인 관상조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 대상인 10제곱미터 미만이면 말고 네,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축종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앞 글자만 꽝, 오, 매, 닭은 관상조로 거칠타. 네. 자, 기타 가축은 사슴양하고 그 다음에 오토꿀, 오소리, 여긴 오리 아닙니다. 오소리. 토끼, 꿀벌로 나뉘고요. 네. 사슴양이 또 살짝 의미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축사 부문까지 있습니다. 자, 보험 판매 기간 읽어보시고요. 뭐 상시 가입 가능하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보험료. 이 내용이 지금 가축재보험도 싹 지금 정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띄엄띄엄 여기저기 막 나옵니다. 네. 보험료. 보험료율은 뭐 당연히 축종별, 주계약, 특약별로 정해져 있지요. 네. 그 다음에 할인 할증이 있어요. 있는데 이 외에는 특별히 언급된 게 없고요.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복지는 5% 할인율이 어떤 해는 실리고 어떤 해는 안 실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했죠. 그쪽에서는 과거라고 하면 가입 직전 5년 거슬러서 5년 얘기했죠. 여기서는 3년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참고 삼아. 네.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를 할 때는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사고 나면 귀표, 개체, 식별, 번호, 식별 표시, 이표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해야 되고 예전에 귀표가 저기 아마 괄호 넣기 나왔었을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가축은. 네. 그 다음에 매장 시 매장 장소가 확인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검안 시 해부 사진을 첨부해야 되고요. 네. 괄호 넣기 항상 네. 읽어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과정 이건 사실 이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앞에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보험사고를 조사할 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평가사 되셔갖고 보험사고를 조사할 때 이런 걸 이렇게 조사해야 된대요. 네. 볼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여야 되는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해당. 그다음에 사고 가축과 지금 이 목적물이 동일한 건가? 원장상 개체 식별번호 다 동일한 건가? 네, 동일. 사고 일시하고 장소 확인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보험기간 내에도 중요하겠지만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육 장소를 벗어났으면 보상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사고 발생 원인하고 보상하는 손해하고 인과관계가 있는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이 있는가. 네. 여러 개의 중복가입 안 되죠. 그다음에 혹시 계약자가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가. 그래서 이 과목 첫 번째 각종 의무가 나옵니다. 상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확인하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액 보셔야 되겠죠? 손해액. 우리 시설하고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보험 목적물 자체의 손해. 그리고 비용 손해 등 손해액을 산정해라. 네. 여러분 이거는 괄호 넣기 너무 좋죠? 네. 두 문자로 하세요. 해동, 시장. 그다음에 인과관계. 다른 계약이 있는가? 그다음에 의무 위반은 없는가? 손해액.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험금 지급에 관한 것은 가축재해보험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도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부문별 보험의 목적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기도 암기거리 좀 많습니다. 농구먼 이론서의 페이지가 좀 많죠? 그냥 표를 정리해놨습니다. 자, 일단 한우 유구, 젖소로 분류하고요. 유구, 고기죠, 뭐 고기. 고기. 자, 품종은 설마 이런 거 쓰기에 나올까요? 어쨌든, 네. 품종은 유구, 고기, 샤브해요. 네. 샤롤레, 헤어포드, 브라만 등. 자, 써볼까요? 우유 생산이 목적이죠, 뭐. 자, 우리 나중에 이 친구들의 가치를 다 계산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자, 우유, 홀스타인종, 우유의 타. 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이론서에 보시면 젖소 수컷. 우유랑 관계없죠. 우유 생산과. 육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즉 암컷이지만 이건 이제 미경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한우집 가면은 고급 소고기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미경산.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어요. 우유 생산 능력이 없죠. 육으로 분류하래요. 근데 농구먼 이론서 이 부분에 저 밑에 쪽 보시면 젖소, 프리마틴 등은 암컷으로, 젖소, 거세우는 수컷으로. 제가 앞에 우리가 지금 얘는 타이틀 공식 이름이 육우잖아요. 젖소 수컷이긴 하지만 육우잖아요. 근데 얘는 이름이 젖소 암컷. 그쵸? 네. 근데 여기 이제 얘도 앞에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동그라미 3번을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아니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는 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쵸?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다음에 젖소 거세우는 수컷으로 분류하래요. 아니 수컷은 육으라면서요. 그럼 여긴 이거 결과적으로 다 육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참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자, 한우 볼까요? 원래는 유구예요. 유구의 한 종류지만 이제 귀하신 몸이니까 별도로 분류하고 있구나. 가입 방법, 포괄가입제고요. 계약에서 정한 소의 수용 장소, 사육 장소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가입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어요. 뭐 어떤 걸 위반을 했든, 장소에 관한 위반을 했든, 전체 가입을 안 했든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회 때인가요? 가축재해보험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그 문제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랑 연계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자, 그다음에 얘들을 인수 제한이라기보다는 가축재해보험 쪽에서는 일단 인수를 심사해보자. 인수 심사라고 하는데 따로 타이틀이 언급돼 있진 않고요. 이 인수 심사가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거는 소하고 말, 그다음에 기타 가축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문에는 인수 심사가 내용이 특별히 언급된 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소하고 기타 가축의 인수 심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3번, 4번. 3번, 4번. 자, 말은요.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구나.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 또 나와 있고요. 네. 자, 생후 15일령부터 13세 미만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12개월 미만까지 송아지로 본다. 그 이후는 뭐 이상은 그 큰 소로 본다 이런 것도 했었죠. 네, 그다음에 귀표 이런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목 읽어보시고요. 돼지 부문, 돼지 이렇게 종돈 한 덩어리, 육성 비육 후보돈 한 덩어리, 자돈 한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육돈, 돼지는 결과적으로 이제 비육돈으로 가는 거죠, 뭐. 네. 180일 정도 길러져서 도축된다. 사육과정 봤더니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초기 자도는 약 4주차, 후기 자도는 8주차, 청소년은 그 이후에 22주차 근육이 형성되고 막 이런. 네. 그다음에 비육도는 그 이후에 26주차까지 근내지방 침착시키는 시기에서 110kg이 되면 출하한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네. 비육돈. 네. 자, 종돈, 번식을 위한 돼지인데 종모, 종빈, 육성돈에서 후보돈 그 중에 선발돼서 종돈으로 가는구나. 참고 삼아 제가 실어놓은 거니까 뭐 여기 이런 거 막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참고 삼아 넘어가겠습니다. 가금, 꽝, 오메닭은 다 있나 보시고, 꽝, 오메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거칠다, 타. 자, 이 중에 닭과 오리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겠죠? 그 중에 닭을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한테는 종개하고 산란개가 좀 중요하고요. 네. 아, 근데 육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육용의 영개와 체란개의 폐개, 이거 다 지금 안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안 쓰이는 단어들. 근데 여전히 실려 있습니다. 자, 말 부문 볼까요? 말. 종마. 이제 수컷모, 암컷빈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경주마, 때로는 여기 제주마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여기 없다고 해서 제주마는요, 여기 있는 거예요. 제주 경마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마. 자, 인수심사. 아까 보험료 납입에 변경이 있는 거 가축 그 개체수 증감으로 그것만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기타 가축, 사슴양, 그다음에 나머지 오토꿀. 자, 사슴, 양, 소처럼 이제 일령, 월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슴하고 양. 자, 꽃사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월령 이제 다 월령으로 표시를 하죠. 뭐 나중에 가금 쪽 가시면 주령도 나오지만 사슴 지금 사슴만 하는 거예요. 이월령부터 13세 미만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입 가능한 게 만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살 올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코리안 에이지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사슴은 다 얘인데 이 범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꽃사슴만 15세까지 2살 더. 꽃사슴 2살 더. 이월령에서 13세 꽃사슴만. 자, 그 다음에 양 볼까요? 양은 그냥 더 범위가 좁아요. 3월령에서 10세 미만 똑같습니다. 근데 양은 사냥과 면양으로 나뉩니다. 사냥 이퀄 염소. 네. 자, 그리고 꿀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는 나중에 보시고요. 양봉과 한봉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벌통 어떤 걸 대상으로 하나 봤더니
소비, 꿀벌이 있는 상태의 소비가 3매 이상 있어야 된대요. 소비가 뭘까요? 여기는 봉군, 한봉원, 봉군, 벌무리, 그러니까 여왕벌, 일벌, 숫벌 다 있는 벌무리가 있는 상태의 벌통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대요. 보험의 목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벌통은 보험의 목적으로서 보상해준대요. 네. 근데 소비, 우리 이제 양봉 용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벌통이 있죠, 벌통. 우리가 이제 나무통으로 된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마치 이렇게 사각형인데 안에가 비어있는 나무 틀 있죠, 나무 틀. 이런 게 여러 개 이제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두툼한 나무 틀 안에가 비어있는 거,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 나무 틀 자체를 소광이라고 한대요. 소광 또는 소광대라고 한대요. 틀 자체를.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인공으로 요즘 밀랍으로 육각형 모양 있잖아요. 벌집 모양, 육각형 모양. 그게 있는 인공 벌집, 그걸 끼워 놓은대요. 얇게 된 거를 나무틀 안에. 그거를 소초라고 한대요. 소초. 인공으로 육각형 모양 벌집 있는 그 판을 끼워 놓은대요. 나무틀 안에. 자, 그럼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을 소초광이라 한대요. 소초광. 지금 나무틀에 소초가 끼어 있는 상태. 그죠? 지금 상상이 되시죠? 네. 그 밀랍판이 끼어져 있는 상태의 소초광. 이 소초광에 이제 벌들이 알도 낳고 꿀도 저장하고 그걸 소비라고 한대요. 소비.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벌집이 완성된 상태의 나무 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걔가 3매 이상 있어야지 된대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기타 가축 아까 인수심사 소하고 똑같다 말씀드렸죠? 네. 얘는 말만 해당 안 되고요. 과거에는 돼지, 가금 다 인수심사가 있었는데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 이번 강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가축 조금 졸리시더라도 저랑 보시면서 포인트 잡고 암기하실 거 하시고, 물론 이번 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보험료, 그다음에 사육 등록 면적 그 기준 그쪽이겠죠. 하지만 괄호넣기 어디서든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강의는 좀 중요한 거 합니다. 이제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